우리 한번 봤잖아. 맞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책이랑 비슷했는데 안에는 다르게 생겼다, 그치? 스푼이 없어도 괜찮아. 나에게 맡겨줘. 어떤 브랜드의 책을 그 연령에 꼭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 발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발달 지연이 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얼마 전부터 연령별 책 추천, 어느 시기에 어떤 책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주제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 원어원 책육아 강연이나 또 유튜브 책육아 관련 영상들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질문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금 당장 책의 종류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책을 선정하는 기준을 먼저 업로드를 해드려야겠구나를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선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3가지 핵심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내 아이 책 어떤 거 보여줘야 하나 궁금해서 영상을 보는데 걱정 마세요. 다음 영상으로 아이 연령별로 어떤 책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 보여줘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이 책 고를 때, 책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책을 선정할 때 물론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지는 모르겠으나 꼭 봐야 하는 대표적인 유명 브랜드 책들이 있다고들 하죠. 예를 들면 도레미곰이나 차일드 애플, 추피, 공룡 유치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댓글 보니 이 책들을 꼭 사야 하나요? 몇 살 때부터 보여줘야 하나요? 전집은 언제 사줘야 하나요? 사줬는데 아이가 몇 권만 보거든요. 다양한 책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아이 그림책을 선정할 때는요, 이제 만 2, 3세가 넘어가면서 몇 살 때 어떤 책이라는 기준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첫째, 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책에 대한 이해와 흥미,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받아들일 수 있는 글밥과 책의 양, 어휘, 이런 개인의 독서 역량을 고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0에서 2세, 영유아기에는 오감각 자극을 통해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촉감북, 사운드북 등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책을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사물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물 인지책을 선택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언어가 발달할 때는 언어 자극을 도울 수 있는 말놀이를 즐길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봅니다. 두 돌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아가 강해지고 배변 훈련이나 깨끗하게 씻기, 양치하기 등 생활 습관을 돕는 생활동화 책들을 다루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이야기 동화를 보면서 진정한 독서다운 독서가 시작되죠. 이 시점부터는 책에 대한 경험이 지속되어 와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책에 대한 경험과 흥미가 아직은 낮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글밥의 양과 책의 양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물론 아직 책에 대한 흥미가 없다고 해서 끝났다, 늦었다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쯤 추천하는 그림책에는 보통 한 페이지에 2-3문장 정도로 구성된 책들이 대다수라면 이 2-3문장의 책을 끝까지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요. 좋아하는 페이지가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고, 한 자리에 앉아서 10권, 20권 끝없이 보려는 아이들도 있어요. 5살 정도 되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데요. 5살, 6살쯤 전래동화를 접하고 봐야 한다더라 해서 전래동화 전집을 사서 읽어주면 내 아이는 아직 책에 대한 재미를 찾지 못했는데 글밥이 많은 전래동화 한 권을 채 읽기도 전에 엉덩이가 들썩이고 재미없어,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런 모습 당연히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개인 발달차가 매우 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영역별로 발달의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신체 발달은 빠르지만 언어 발달은 좀 늦을 수 있고, 반대로 언어 발달은 빠르지만 또 신체 발달은 늦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선정할 때 글밥의 양을 정할 때도 그렇고, 전집이냐 소전집이냐 또는 단행본이냐, 이 책의 양을 정할 때에도 첫째는 아이 개인의 독서 역량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해요.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두 번째, 서점이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유명 브랜드에 혹하지 않아야 해요. 방금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어떤 책이 좋은가 엄마들이 맘카페, 네이버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에 많이 검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서점에 방문해서 그나마 할인받아 구매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어린이 서점에 가면 사장님께서 아이가 몇 살이에요? 이 책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듭니다. 지금은 이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 연령에 그 책을 보지 않으면 마치 필독서를 보지 않은 것처럼 엄마들 조바심 나는 멘트로 본인이 책을 선정해 주기도 해요. 물론 몇 살 때 어떤 브랜드의 책을 많이 봅니다. 추천은 해줄 수 있지만 어떤 브랜드의 책을 그 연령에 꼭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 발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발달 지연이 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생각보다 해당 출판사가 가진 광고, 홍보, 전략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정말 내 아이에게 필요한 좋은 책을 선택하고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괜찮다 하는 책 안의 내용 구성과 전개, 표현 방식, 어휘, 그림체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하는 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그림책을 선택할 때 저의 교육 경험과 더불어 다양한 곳의 정보를 찾아보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린이 도서관이나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책 안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가장 좋게는 아이에게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구입할 책의 목록을 결정합니다.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책인데 막상 읽어보면 우리나라 정서나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사회적 요소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하지만 혼란을 주는 부분도 꽤 많고요. 저도 여러 출판사에서 그림책 부모 가이드 작업을 진행하거나 감수를 해봤지만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에 무조건 서점에서 추천하는 책이나 인플루언서가 많이 추천하는 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책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두 돌쯤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취향이 생기는데요. 마냥 유명한 책이라도 내 아이가 별로 흥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추피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피책이 유명하지만 내 아이에게 보여줬을 때 전혀 감흥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바바빠빠나 공룡유치원 책에도 정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추피책을 안 봐서 생활 동안은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했는데 베베코알라 시리즈는 또 너무 좋아하는 이런 경우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 큰맘 먹고 엄마 자켓을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에 가서 요즘 핫한 브랜드의 핫한 스타일 옷을 사서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들 반응 보통 어떤가요? 좋아는 하시는데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묻어나는 얼굴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시죠? 돈으로 주거나 같이 갔으면 마음에 드는 거 샀을 텐데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 비싼 걸 안 입을 수도 없고 아깝네. 우리네 부모님들 취향 맞추기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책을 볼 때는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취향들이 있어요. 그림체에서 취향 저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 또는 그 책의 특유의 문체에 꽂히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 필독서 고르듯 고르지 마시고 아이의 흥미를 먼저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자연관찰책이나 지식책 분야에서도 각 책마다 특색도 다르고 또 밀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시리즈는 해양 파트에 굉장히 힘을 쏟았거나 곤충을 특히 더 밀고 있는 영역으로 부각시켜 놓는 등 이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책이 아닌 내 아이가 어느 파트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책의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교육 현장 경험도 길었고 현재 작가로 책을 꾸준히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린이 책 파트에서 출판사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아이 책을 고를 때 1번은 아이의 요즘 발달 정도, 요즘 취향, 또 요즘 관심사를 매 눈으로 관찰해요. 그리고 매주 도서관에 가서 아이와 함께 책을 보는데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정확한 판단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이 연령별로 어떤 책들을 보여주면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는 이유,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 추천하는 책들을 몽땅 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민주쌤 육아일기 채널에서는 실제로 제가 책 육아하는 모습, 개월수에 따라 어떤 책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아이와 보고 있는 책들에 대한 후기 다양하게 브이로그로 공유하고 있으니 서브 채널도 구독하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